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세금에 대한 부분, 바로 이 세금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 볼까 합니다. 실제 부동산 정책에서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동산 안정화인데, 과연 안정화 정책 중에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자, 보통은 부동산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수익 창출인데, 결국은 정부에 생각하고 있는 수익이 과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으로 많이 증세를 시킨다 그러면 이 투자가 그래도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금 정책을 좀 더 강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실제 2019년도 12월 16 바로 12.16 대책으로 지금 이런 바로 세금 정책을 강화를 시켜놨는데, 이 부분이 실제 현재까지도 상당히 지금 우리 실제 투자를 하거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세금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에 2020년도 6.17 바로 이 후속 대책까지 또 추가로 세금 정책 관련된 나왔는데, 자, 실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으로 번 소득에 대해서 100% 거의 환수 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러다 보면 결국은 투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그 열기를 좀 잡겠다라는 의지가 다분히 좀 있어서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 증세, 취득세 증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터 해서 실거주 의무와 임대사업자 혜택을 또 축소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내놨는데, 실제 한번 세부적인 세금 증세 내용 한 번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이제 부동산에서 부동산 세금이 다른 투자 상품 대비 가장 많다라는 건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6개에서 한 7개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이유는 부동산은 투자, 결국은 매수하는 시점부터 바로 이 취득세라는 거를 내게 돼 있고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또 이런 부분을 내야 되고, 또 양도할 때,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라는 걸 또 내야 되면서, 동시에 증여를 통하거나 상속을 통할 때도 바로 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사업을 통해서 또 임대소득, 바로 이 소득세까지도 추가로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투자 상품 대비 세금이 어떻게 보면 좀 과다 책정돼 있다 할 정도로 세금 내용이 좀 많은 게 부동산 쪽 바로 이 상품인데, 실제 취득세 기준으로 기존에 유지됐던 이 바로 취득세 기준은, 주택수가 결국은 한 3주택까지 해서는 대부분 1%에서 한 3%대 정도, 결론적으로 이 감면을 내주다 보니까 1.1%대가 보통 내는 주택 취득세 세금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2주택과 3주택, 다주택자 중에 2주택, 3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 중에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좀 나눠서 2주택을 보유하시는 투자하시는 분 중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8%, 1.1% 내던 취득세가 8배가 많은 8%를 2주택 같은 경우 그렇고요. 주택을 또 3주택 같은 경우 3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를 또 추가로 취득세를 내게 돼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1주택 갖고 있는 분보다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3주택 갖고 있는 분이 거의 10배 이상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 바로 결과적으로 이런 취득세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주택 함부로 매수하지 마세요라는 약간의 그런 의지가 좀 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최근에 주택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아마 한 10년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양도소득, 이 얘기는 바로 이게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데, 시세 차익 측면에서는 본인이 진짜 실력이 좋아서 좋은 물건을 투자해서 이 투자를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세 차익이 불로소득이 아니라 본인 노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투자 성공하신 케이스인데, 정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디가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고 안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시세 차익은 불로소득이다라는 측면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과거 기준으로는 금액대별, 양도 차익별로 최대 40%대 42%까지 넣었던 것을 자, 지금 이제 바뀐 부분이 10억 원 초과 45% 구간을 하나를 더 추가로 만들어서 실제 이제는 양도소득세 기준으로는 45%가 이게 일반세율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 부분은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자, 단기 매매 2년 미만 이 단기 매매로 했을 때 기존의 40%를 70% 양도세를 낸다라는 컨셉으로 단기 매매에 조금 더 중과세 컨셉으로 적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는 더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 3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서 자, 지금 2주택은 이제 20% 중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 정도의 차익이 생기면 지금 현재 45%를 한다 그러면 45%의 2주택이면 20%니까 벌써 65%고요. 3주택 같은 경우에는 30%의 중과세가 되니까 결국은 75%의 최대 양도소득세율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적으로 자 10억을 벌었는데 7억 5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경우까지도 지금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중에 더 뭐 세부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과거 기준에서는 그냥 보유만 해도 충분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다 따져서 계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축소 확률이 조금 더 축소가 되어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이번 이제 9월 달에 종합부동산세 아마 다 고지서 받으셨을 텐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통해서 자,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정부가 지정한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과거 기준으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부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보통 보유를 하고 계시면 재산세를 내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자,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부분을 바로 부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도 뭐 합당한 그 세율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자, 이 부분도 지금 바뀐 게 기존 세율 대비 자, 이렇게 또 증가를 그래서 세율이 일단 증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해당 다주택자 부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기존에 200%로 정해놨던 거를 100% 더 늘려서 300%까지 인상을 했다는 부분. 자, 여기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통 공시지가로 세금 기준을 책정을 하는데 이 부분을 실제 지금 이제 거래가 기준까지 육박하는 바로 그래서 공시거래가 기준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22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겠습니다만 내년 정도면 현재 거래가 기준 한 100% 정도까지도 이 해당 공시지가를 따라가는 재산세 과액으로 되기 때문에 종부세 아마 큰 좀 금액대 크신 분들은 상당히 좀 세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기준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법인으로 해당되는 부분들. 자, 과거 이게 실제 투자 쪽은 개인보다는 법인을 하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렸던 사유가 혜택들이 많았거든요. 개인이 안 하고 회사가 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법인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이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공제라고 해서 이 보통 종부세는 안 해주는 게 바로 법인권들인데 자, 이 부분을 이제 폐지를 시킨다라는 컨셉이고 자, 세부담 상한선도 이것도 이제 없애버렸고요. 자, 결론적으로 해당되는 이런 세율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자, 법인으로만 해서 과연 이제 해당되는 세금 줄일 수 있다? 없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보고요. 자, 오늘 이제 제가 부동산 정책 중에 바로 이 세금에 대한 제 엿보기인데 자, 한번 요약을 좀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금은 일단 중간을 하는데 목적은 다주택자 두 채 이상 그것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들 법인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 보유하시는 이런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중과를 일단 목적으로 한다는 거.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의 자산 관리는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주택, 상업용, 토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정부가 세금을 규제하는 부분은 100% 거의 주택 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하실 때 주택 쪽으로만 무조건 한쪽으로 해놓는 것이 아니라 상업용 토지 쪽으로도 분산을 하셔서 세금에 대한 효율성을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 기준에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여러 군데 여러 개로 분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채 쪽으로 집중을 해서 세금도 조금 많이 좀 줄이는 바로 이 절세 효과까지도 같이 가시라는 얘기고요. 자, 현재 세금 정책으로 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로 최근 기준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도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자, 이 부분은 바로 대물림이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그래도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게 바로 주택 증여가 점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부분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증여 쪽으로 턴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지금도 분명히 정부에서 규제 강화 이런 부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억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수요 심리, 결과적으로 투자에 대한 심리가 아직은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그래서 결국은 주택가격 멈추진 않고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바로 이 부분이 좀 강화가 있고요. 자, 아직까지 정부에서 규제 정책이 좀 멈추지 않는데 자, 이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결국은 매매 순환이 돼야지 규제, 특히나 부동산 안정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바로 동맥경화. 결국은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파시는 분들이 거의 뭐 한 50%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실제는 순환을 빨리 풀어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주택 안정에 조금 더 이바지한다는 측면인데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세금이 무섭다라고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라 자, 세금은 그만큼 이익이 나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라고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테크와 재테크를 결합된 바로 이런 포트폴리오 컨셉으로 접근하시라는 얘기를 강조드리니까 이런 점 잘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